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나스닥이 상승을 하였는데요. GDP를 기존 0.9%에서 0.6%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증시에 안정감을 찾아주었고, 엔비디아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이 형성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면서 장중에 마이너스권을 형성을 하였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4%를 유지를 하면서 나스닥의 견인과 함께 상승한 모습이었네요. 국내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잭슨홀 연설이 있는 만큼 장 초반부터 크게 흔들어 놓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몇 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것이다 언급은 없을 듯 하나 소스를 날려주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3대 지수 모두 기분 좋게 상승을 하였고, 특히 나스닥의 경우에는 1.67%가 상승을 하면서 바닥권을 형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빅스 직수 역시 다시 하락을 보이면서 안정감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네요. 루시드는 플러스 3.28%가 상승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35%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더플로우에서는 라지 스케일, 미디움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왔고, 스몰캡에서는 매도가 조금 더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1분봉에서는 장 초반부에 나스닥의 상승을 따라가 주었지만은 후반부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었고요. 어제의 최고점은 17.23불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장 역시 연설이 끝이 나고 다시 악재 해소라는 영향과 함께 큰 폭으로 다시 상승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어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루시드 에어 퍼포먼스는 라구나 세카에서 언덕 구간에서 페라리보다 더 빨랐다고 하는데요. 생산 사양 페라리, 라페라리를 포함해서 모든 클래스 경쟁사보다 빠른 시간을 단축을 하였다는 것이고요. 라페라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몇 안 되는 차량으로 경매가만 60억 원에서 110억 원까지 나가는 차량이고, 마력수는 950 홀스파워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차량을 1050 홀스파워인 퍼포먼스로 페라리 하이브리드 차량을 5초 이상 가볍게 제쳤고요. 이번에 발표가 된 사파이어로 했었으면 몇 초 이상이 차이가 났을까라는 생각이지만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코너 구간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행복한 생각이 들고 있네요. 또한 이번 행사에서 가장 빠른 프로덕션 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고요. F1 같은 경주용 차량과도 맞붙어서 4위라는 쾌거를 거두었고요. 한마디로 생산 차량 중에서는 구두드 오브 페스티벌에서 이어서 또다시 1등을 차지를 했고요. 세계 최고 기술력이다라는 것이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칼을 빼들었는데요. 2035년부터 뉴 가솔린 차량 판매 금지를 준비를 하고 있고, 2030년까지는 68%, 2035년에는 100% 목표를 하고 있지만, 기사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현재 테슬라 차량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테슬라에게 유리하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그럴 수도 있겠죠.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루시드, 리비안, 포드 등 다른 제조사들은 언급조차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에 반해서 도요타는 벌써 100기를 든 것일까요? 미국의 EV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였고요. 여튼 앞으로 내연 기관이 설 자리는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전기차 시장 경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즉 이제 2025년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그걸 대비해서 루시드도 2025년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린 반면에요. 루시드는 이 모든 것을 5년 안에 해낼 것이라는 것에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토지 계약권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루시드 팩토리는 113.5 밀리언 달러의 카운티 투자에 따라서 3배 정도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루시드 에어 트림을 계속 출시를 하는 중이고요. 이제 퓨어 모델과 2024년 상반기에 그래비티 생산 단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동안에는 사우디 공장이 완공이 될 것입니다. 사우디 공장 완공을 2024년 상반기로 생각을 해 본다면 처음에는 조립 생산만 이루어져서 모든 것을 카사그란데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어줘서 사우디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에 따른 시설 또한 필요로 하고요. 사우디에서 이제 10만 대 주문권은 사우디에서 생산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카운트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루시드 측에서 이제 2023년까지 충분한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이는 언젠가는 소진이 되기 때문에 10만 대 건수에 대한 자금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려면 유상증자와 같은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보자면 하나둘씩 무언가가 맞추어져 가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루시드의 플랫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데릭 컬티를 임명을 하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루시드에 입사를 하기 전에요. 애플에서 23년간 근무를 하였고요. 맥의 관리자와 CPU 소프트웨어 선임 이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 루시드 측에서 소프트웨어의 신속한 발전을 위해서 부사장으로 임명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맡게 된 임무는 좀 잘 안 보이네요. ADAS, 인베디드 플랫폼과 오디오 아키텍처, 코어 OS,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맡음으로써 그동안 애플에서의 경력을 발휘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루시드 또한 애플과 비슷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에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루시드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이것마저 잘 해결이 된다면 빅테크 기업으로 가는 길이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생산량은 이제 공장 완공이 되고요. 풀가동시키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안정을 되찾을 것이고, 신생 기업으로서 할 일도 많고 이루어낼 것도 많았지만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터와 배터리 기술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루시드고요.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 부분인 것 같네요. 물론 이 역시도 하루아침에 될 일은 없겠지만은 2025년까지는 최고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소음만 생기지 않는다면 무난히 이루어낼 것 같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